네, 여러분, 면접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당황했던 적 있으십니까? 자, 그렇습니다.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항상 놓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항상 면접에서 내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렇게 우리가 면접이 되게 되면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좀 행동을 취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한 상황에서 조금은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공통질문을 면접관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고자 했던 답변이 앞에 사람과 겹친다면 그럼 우리는 그대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바꿔야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네. 자, 여러분, 이것의 정답은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순발력이 좀 떨어지거나 준비했던 답변에 다른 어떤 버전이 없으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내가 좀 다른 어떤 방향에서 고민을 했고 또 나름대로는 준비를 했다면 바꾸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말한 답변을 앞에서 했는데 그걸 또 그대로 말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말한 답변에 대한 포인트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걸 그대로 말하게 되면 위기는 모면할 수 있지만 점수는 못 받아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의 장점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런데 난 꼼꼼함이라고 준비했는데 앞에 사람도 꼼꼼하다고 얘기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까지도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이런 언어나 단어가 좀 식상하고 좀 일반적인 것 같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표현을 바꾸는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다보다는 뭐 야무지다, 어떤 일이든 대충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살짝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답변이 차별화돼 보일 수 있다. 자, 두 번째, 답변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네요. 답변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뭐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야 되느냐. 당연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떻게? 근데 면접관님 지금 당장 답변이 떠오르지 않는데 혹시 잠시만 생각하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표현하셔서 내가 생각할 시간과 여유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 말 안 하고 뭔가 내가 그런 어떤 양해를 구하지 않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다 보면 면접관이 좀 답답해요. 그러면 면접관이 그냥 뭐 편안하게 얘기하시고 아니 모르면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른 거 물어볼게요,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되면 나의 기회가 한번 또 박탈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질문 차례가 끝나고 난 뒤 내 시선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이게 뭐 최종 면접, 대면 면접이라고 본다면 내가 여러 명의 어떤 면접자들과 같이 면접을 보는데 내가 이제 답변이 끝났어요. 그럼 내가 면접관을 보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옆에 구직자가, 그러니까 지원자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거기에 반응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면접관만 보는 것도 아니고 옆에 지원자만 보는 것도 아니고 같이 번갈아 가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말하기가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고개만 살짝 끄덕끄덕 해주고 계시면 됩니다. 고개를 이렇게 막 푹 숙이면 안 되고요. 살짝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있다가 면접관도 한번 쳐다보고 그 다음에 옆에 지원자가 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 면접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리액션 좀 해주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이걸 더 잘 보여주려고 옆에 몸 돌려가지고 막 잘한다고 막 엄지척 해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알겠죠? 힘내라고 막 응원해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내 질문 차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짝 내 고개를 숙이고 눈을 시선으로 약 15도 정도 내리 깔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시다가 면접관 한번 보고 뭐 옆에 지원자가 말하면 옆에 지원자도 한번 보시면서 그러한 방식으로 시선을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없는 경험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면서 뭐 내가 불법을 저질렀던 경험이 있느냐, 뭐 살면서 누군가에게 피해줬던 경험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에게 없는 경험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내가 진짜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알겠죠? 무조건 어떻게든 뭐 경험을 끄집어내 가지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성취 경험, 팀워크 경험, 창의력을 발휘했던 경험, 윤리적으로 행동했던 경험, 이렇게 대표적인 경험들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경험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의 경험도 있죠. 뭐 이렇게 본인이 뭐 실수했던 경험, 본인이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남에게 피해를 줬던 경험, 윤리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말해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떠오르지 않는다면 근데 면접관님 좀 그런 부분의 경험들은 제가 지금 당장은 떠오르는 경험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면접관이 뭐 그럴 수 있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그거를 뭐 다 이렇게 드러내야 될 필요 있는 경험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점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면접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상황들에 대한 대처 요령을 한 4가지 정도 살펴봤는데,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다른 상황에 대한 대응책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댓글로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댓글에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에 또 뵐게요.